근데 많은 또 주니어 분들이 회사에서 좀 이렇게 논문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완벽한 결론, 완벽한 해석, 효율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분석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리스크가 없길 바라는 거죠. 모든 게 효율적으로 딱딱 일어나길 바라는 건데 ABC의 변수가 D라는 결과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100%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석은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니어들이 혹은 뭐 좀 연차 경험이 없는 분들이 되게 쉽게 빠질 만한 함정들이 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팀원들을 5가지 부류로 나눠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 함정에 빠지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저 함정에 빠지는데, 그걸 미리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좀 피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어느새 일잘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일잘러가 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늘 아는 그 식상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잘 정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존재하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가 왜 존재하는지 그 원인을 찾고, 원인을 기반으로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실제로 타격할 건지에 대한 가설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식대로 합리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문제 해결을 하고 일잘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팀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도 다양한 팀원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그 주니어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방법을 모르는 거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일하는 사수나 팀장이나 상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런 유튜브 컨텐츠나 강의 컨텐츠나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체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알더라도 이행하기 힘든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주니어들이 혹은 좀 연차 경험이 없는 분들이 되게 쉽게 빠질 만한 함정들이 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 함정에 빠지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저 함정에 빠지는데, 그걸 미리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좀 피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누구나 이 과정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정을 피하면 일잘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신입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뭔가요? 성향에 따라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과다 열정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자가 있고, 프로 걱정러, 테크니션. 다섯 번째가 효율성 맹신자. 저는 이렇게 팀원들을 5가지 부류로 나눠요. 근데 저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잘 발휘해서 그 프로세스를 따르되, 내 단점을 파악해서 이제 함정을 피해 나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다 열정러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되게 에너제틱하고,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그냥 이렇게 소매에 걷어붙이고 바로 뛰어드는 거의 전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팀원들이, 동료가 내 주위에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앞에 있는 함정에 되게 잘 빠져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합리적으로 일하는 그 과정에 목표를 되게 명료하게 정하지 않거나 문제나 원인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일단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 네. 그 원인 없이 막 실행을 네, 해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게 되게 회사에서 마주하기 쉬운 환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출이 빠졌다. 그럼 이게 왜 빠졌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만회를 원하고, 이걸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고, 원인이 뭔지 생각해 보기 전에 일단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일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풀어야 되는 문제에 해결책을 매칭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해결책에 문제를 거꾸로 매칭해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에너제틱하고 실행파고 팀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주지만, 목표나 문제 정의가 흐릿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의 에너지도 낭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완벽주의자. 근데 의외로 완벽주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완벽주의자는 말 그대로 완벽한 어떤 시기와 완벽한 분석과 완벽한 실행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분들이거든요. 또 되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팀에도 장인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직군들 중에 이런 직군들이 있을 거예요. 디자인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사실 내가 만드는 결과물이 최종 고객들이 보게 되는 중요한 아웃컴이다 보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장인 정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완성도를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프로세스 상에서는 그 뒷단에 되게 강점을 가져요.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완벽주의자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데, 이 완벽주의자들의
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제 이 앞단에 완벽한 그 프로세스에도 집착을 한다. 사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완벽할 수가 없는데 이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다 보면은 중요한 문제 해결의 타이밍 자체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완벽주의자거나 주위에 혹시 완벽주의자의 성향을 보이는 동료들이 있다면 최근 스타트업에서 강조하는 그런 린한 어프로치를 좀 많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실수를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실행해서 내가 원하는 그 검증을 한번 해보자라는 과정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스타트업에서 일부 부족함이나 실수를 그냥 감수하고 바로 실행을 감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과감함도 필요한데 완벽주의자분들은 그런 걸 되게 이제 무서워하다 보니까, 겁내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린한 어프로치로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나 가르쳐주면 좀 도움이 됐던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 걱정러는 굉장히 분석적인 분들이에요. 분석을 되게 잘하고 데이터를 깊게 파고들고 원인과 문제와 될 일과 안 될 일을 되게 깊게 고민해서 판단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제 주위에 있으면 되게 도움이 돼요. 분석적이고 냉철하고 되게 날카로운 피드백도 주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같이 일하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문제는 부정적인 거라고 과도하게 집착할 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해결함으로써 업사이드를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일 수도 있는데 프로 걱정러 분들은 문제가 그냥 걱정거리인 건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는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것, 이건 부정적인 것,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이제 결론에 다다라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정체되어 있으면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와 원인을 찾는 단계에서 문제와 원인이 발견되면 하면 안 된다거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또 방법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실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해결함으로써 업사이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이제 상사분께 들었던 말인데 직원들을 매니저라고 부르잖아요. 매니저. 처음엔 제가 이제 그 상사분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뭐 다들 매니저라고 하는데 우리는 뭘 매니지하는 사람인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분이었는데 우리는 문제를 매니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뭔가 잘 안 되고 문제에 봉착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관리함으로 성과를 내는 건데 문제를 안 좋게 바라보는 순간 관리할 게 없어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을 좀 이제 프로 걱정러 분들한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테크니션 분들은 반짝이는 물건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반짝이는 물건들은 다 수집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레퍼런스가 있거나 경쟁사가 이걸로 성공했다고 하거나 이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고 하면은 꼭 해봐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이 일을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지금 트렌드다. 이게 지금 업계에서 되게 좋은 사례다. 이게 지금 막 경쟁사가 이걸로 대박 쳤다. 이런 이유로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쟁사가 성공했다고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거란 보장이 없는 게 왜냐면 경쟁사는 경쟁사 나름의 목표와 문제와 원인이 있었을 거고 그 대박친 사례가 그 원인의 좋은 해결책이었을 텐데 그걸 우리가 따라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문제와 원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그 프로세스에서 후반부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져요. 뭔가 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 워낙 많은 레퍼런스를 알고 있고 성공 사례를 알고 있고 정말 시장에 반짝이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좋은 해결책들을 매칭할 수 있는 요원들이긴 한데 앞단에 우리만의 목표 정의, 우리만의 문제 정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냐,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냐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많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효율성 맹신자인데 효율성 맹신자분들은 모든 게 다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분석도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결론이 나와야 되고 리스크가 없길 바라는 거죠. 모든 게 효율적으로 딱딱 일어나길 바라는 건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릴 때 이게 문제인 이유는 대부분 처음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당연히 전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효율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약간의 리스크도 감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를 질 바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세요. 그래서 미팅 같은 거에서 이런 분들 만나면 되게 똑똑한 피드백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건가? 약간 이런 결론에 다다를 때가 있거든요. 대안도 없으시고 만약에 본인이 좀 과도한 효율성 맹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문제를 풀려고 시도할 때는 당연히 약간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회사가 늘 같은 일만 할 수는 없다. 회사도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위험을 져야 되고 이걸 어떻게 위험을 감수하고 실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 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프로세스를 돌리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 한 말로 알고 있는데 100% 확신을 가진 다음에 움직이면 늦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0%의 확신이면 충분하다. 30%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실행함으로써 밝혀나갈 수 있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회사에서 좀 이렇게 논문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완벽한 결론, 완벽한 해석, 그로 인한 효율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분석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ABC의 변수가 D라는 결과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100%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석은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입이나 스타터분들은 불안하거든요. 100% 확신을 가져도 될까 말까 같은데 네. 그럼 현직님은 100%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일을 하셨나요? 상식적인 수준의 고객들 입장에서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전 합리적인 가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 스스로도 60, 70% 정도밖에 확신이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작은 리스크를 가지고 직접 해보고 결과를 볼까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때도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당연히 실패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는 리소스나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팀원 10명 불러다가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순간 10명째 리소스가 들어가게 되고 프로젝트가 무거워지고 실패했을 때의 뒷감당이 힘들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리소스를 조금씩 아껴서 이걸 한번 시도해 볼까를 생각해 보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막연히 그 실행을 하면 여러 변수가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잘 됐는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인 실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또 주니어 분들이 일단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압박에 실행하는 단계에 전력 투구를 해서 모든 걸 다 부어서 일단 성과를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뒤돌아봤을 때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력 투구를 해서 막 10가지의 총알을 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정확하게 명중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는지 혹은 안 좋은 성과가 나왔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의도적인 실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A/B 테스트를 잘 하는 거고 두 그룹을 만들고 한쪽 그룹에만 의도된 변수를 넣어서 비교를 함으로써 내가 똑같은 조건에서 이런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런 차이가 났으니까 다음에는 요거를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변수를 키워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값에 도달하는 게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 나가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